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장 막판 들어서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나왔던 멘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12월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마침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은 급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단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고용지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찝혔던 이 고용지표가 크게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인데 이런 지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데 어우러져서 시장의 급반등을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적당한 금리 수준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파월 의장의 얼굴이 있는 걸 보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밤에 모더레이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만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0.5%포인트로 12월 달 FOMC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길게 월간 상승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게 이게 빠르면 12월 달 회의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덧붙인 말이 있긴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달에 0.5%포인트 올라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언이 온화했다라고 그리고 예측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낙관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지금 75bp에서 조금 줄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50이나 아니면 25bp 이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11월 달 시장이 어쨌든 되게 기분 좋게 마감을 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12월 달 연말 랠리에 대해서 좀 기대를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은 아무래도 마지막 FOMC 남아있죠. 지금 줄인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게 지난 10월 달에 발표될 때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거 일시적일 뿐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필이면 또 13일 날 나옵니다. 13일, 14일 이렇게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FOMC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과연 12월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12월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네, 12월 달 시장 전망이 지난 밤에 이제 그 차트 하나가 굉장히 시장에 이슈가 됐습니다. 이 차트가 이제 누가 예상한 거냐면은, 전설적인 차티스트라고 불리는 레리 윌리엄스라는 분이 차트 예상을 했는데, 12월 달에 이제 산타크로스 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연말에 좀 주식이 시장이 좀 오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번에 그냥 쭉쭉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예상은 했는데,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금 예상하는 게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멘트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실적에 대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서 이모빌리에를 쿼드로노라는 그 투자 분석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랠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어요. 파월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예전에 예상했던 그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랠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시장이 지금 뭔가 호재에 좀 메말라 있다 보니까 파월 발언의 어떤 앞부분만 듣고 이렇게 랠리를 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4분기 이익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낮추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3%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IBS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S&P 500 기업들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4분기에는 0.4%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10월달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2월달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도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은 금리와 관련된 악재는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 실적의 악화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파월의 기름 부은 고용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고용 지표가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장 급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몇 가지 고용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그리고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지난 10월 미국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2개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게 한 가지 팩트였었고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구인 공고를 살펴보자면 1,033만 개였습니다. 반면에 고용은 600만 개로 1,033을 600으로 나누면 이게 1.72가 나오거든요. 결국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지금 1.72개다라는 겁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9개였었고, 물론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은 맞지만 기존에 한 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었던 타이트함보다는 한 명당 1.7개의 일자리로 고용 시장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ADP 민간 고용인데요. ADP 민간 고용도 이날 살펴보니까 굉장히 크게 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만 7천 건을 기록했고요. 전월이 23만 7천 건이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매우 타이트한 것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는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크게 둔화되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타이트함이 풀려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긴축이 고용 시장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포스트 팬데믹 회복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는데, 자,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용 좀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악재가 좀 해소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일자리가 이렇게 반토막 나버리면은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데 있어가지고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침에 다우지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장전에 고용이나 GDP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175포인트 정도 다우지수가 하락해가지고 시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 30분에 파월 의장 연설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ADP 고용이 지금 반토막이 나버려서 12만 7천 명으로 나왔는데 20만 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상무부에서는 지금 GDP 추정치를 2.6% 예상하다가 2.9%로 올렸어요. 이게 이제 연말 소비가 좀 받쳐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트가 이제 S&P 500 인덱스하고 그리고 EPS 기업들 수익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건데 보면은 EPS 떨어질 때는 S&P 500 지수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기업 실적이 미국의 지수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척도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기업 수익이 나빠지고 있어요. 빠르게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도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는 부작용은 경기 침체가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소비에 대한 문제 잘 넘겼고, 물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마지막 4분기 실적인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제 추정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순에 FOMC 회의 있죠. 거기에다가 또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데이터 나오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추정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건데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 가지고 짧게 수익 내는 전략 굉장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이내 비중에서 하락시마다 조금씩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하고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타기 금지하셔야 되고요. 수익을 손실로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조정한다면은 지금 시장 호재와 악재가 엇갈려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재미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주 선취매라는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만 보고는 어떤 내용일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기술주들에 대해서 지난밤에 정말 엄청난 매수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선취매라는 게 어떤 굉장히 좋은 이슈를 예상을 하고 남들보다 좀 앞질러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 지난밤에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 선취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블락인데 블락이라는 회사가 이제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 결제 앱을 다운받는 게 페이팔이나 벤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게 된 거고 게다가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70%나 하락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장에. 그래서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대형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악재들이 다들 있습니다. 악재들이 다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아이폰 조립 공장에 있는 정재훈 씨가 지금 폐쇄하는 거를 이제 해제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폭스콘 공장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다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또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145달러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최고의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또 전망을 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스데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20%나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테슬라는 지난밤에 일론 머스크가 애플에 대해서 한번 또 내질렀습니다. 지금 애플의 광고 제한 정책 이거 정말 아니다. 그렇게 또 정면으로 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위터가
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테슬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330나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기술주들에 대해서 지난밤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고 시장 반등에 따라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추격 매수를 우리도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추격 매수 나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적어도 지난밤에는 이제 2023년도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이제 뒤로 하고 어떤 일시적으로 오르는 그 모습에 다들 치중을 한 것 같은데 BNP 파리바에서 지금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은 2023년도에 GDP 성장률 다 하락할 것으로 그리고 중국이나 신흥시장 성장률들 다 추세를 밑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내놨습니다. 2023년도에 주식시장에 새로운 저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 밸류에이션 조정되면서 퍼가 많이 낮아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2023년도 상반기에 추가적인 실적에 따른 어떤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가 돼서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매수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금에 대해서 보유를 해라. 이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앞으로 3개월 동안 굉장히 역풍이 올 수 있다. 실질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매매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자신들도 50% 이상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보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의 수를 줄이는 거, 안 되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버리고 집중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비중을 30에서 50% 수준으로 맞추는 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금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 상반기 정말 안 좋다 그러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보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면은 회전율 높이고 결국은 실패 확률만 높이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가시는 것이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핵심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을 언급하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약 2%, S&P 500이 약 3%, 나스닥이 4.4%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문장에 주목하면서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타당하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파월은 또 연착륙에 대한 희망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은 놓치지 않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고 최종 금리가 지난 9월 예상, 그러니까 약 4.6%보다 더 높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전에 여러 고용 지표들이 발표됐었는데요. 위축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민간 고용은 12만 7천 명 증가로 예상치였던 19만 명을 크게 밑돌았고요. 또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섹터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약 4% 가까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신규 매출 성장이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는 언급에 약 15% 정도 급락했습니다. 스티펠은 실적 발표 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습니다. 바이오젠은 약 4.7% 상승했습니다. 일본 에자이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이 인지기능 감퇴를 늦추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는 약 27% 급등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제약회사와 예비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암젠 그리고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사노피와 초기 협상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도어대시는 인원 감축 소식에 약 9% 상승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렸었는데요. 운영비 상승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의 약 6%에 해당하는 1,250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코는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약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 성장해서 월가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렛패커드는 약 8% 넘게 급등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강한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샤오펑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약 47.2% 급등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높은 손실을 발표했지만 4분기 인도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한편 제프리스는 최근 제품 출시와 가격 책정 전략에서 실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을 자초했다며 샤오펑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며칠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약 3% 상승해서 8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